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미 유명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이 암호화폐 시장 겨울은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유명 벤처 캐피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베리 실버트가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에 이제 시장의 겨울은 곧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의 등락은 순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2011년 이래 비트코인 가격은 4차례 80% 이상의 급락을 겪은 후에 신고점을 경신했다고 언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해 약세장 이후 최근 비트코인 강세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겨울이 끝났다라고 언급한 분도 있는 반면에 톰 베이즈는 암호화폐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전 JP 모건 애널리스트 겸 파생 상품 거래자이자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톰 베이즈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채피캡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톰 베이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랠리를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암호화폐 겨울이 끝났다는 사실에 여전히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가 암호화폐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외부 자금이 암호화폐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그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하락시장의 반전은 내부 자본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면서 그렇게 만약 그 내부 자본이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은 오른 만큼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지금 5월 달에 큰 상승장을 맞이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 아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언제든지 비트코인 3,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횡보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만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있죠. 과연 암호화폐 시장 상승을 맞이할까요? 하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새벽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3% 정도 상승하여서 현재 96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그보다 2배 더 높은 상승폭인 6%를 상승하면서 현재 30만원을 탈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3위의 리플 XRP 또한 476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한 만큼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이 현재 각각 7%, 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러한 암호화폐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죠.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은행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아톰릭스랩과 이제 KB국민은행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결합한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KB 국민 디지털 자산을 이제 보유하는 최초의 은행이 될 것이다.
이것은 홍수 게이트를 열어 그곳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KB국민은행,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제발 우리나라 규제에 이 지금 프로젝트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네, 무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4차 산업혁명 주요 5개국의 인재 발전 현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명예를 껴안는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규제는 최상, 네, 그리고 지원은 최하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막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이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도 지금 성장하는 단계인데 싹부터 잘라버리면 당연히 싹이 없는데 클 수가 없겠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 XRP의 테스트넷은 태국 기반 T-Money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인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제대로 확인이 되면은 네, 언급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일단 이거라도 정확히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리플 XRP의 서버가 태국 기반 T-Money의 서비스를 호스트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새로운 코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코드는 트위터 사용자가 발견하고 제보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트위터에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네, 이 스크린샷에는 이제 T-Money의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리플 테스트 네트워크의 사용이 자세히 설명되었다고 합니다. 네, T-Money는 태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으로 머니그램과 제휴하여서 통화의 글로벌 통화,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스크린샷의 클라이언트 IP 주소는 비공개이지만 코드는 리플의 공식 리플.com 서버를 가리키는 URL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코드의 기본 URL은 X코드 프로젝트의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XC 테스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트위터 사용자가 스크린샷의 URL을 확인한 결과 실제 외부 주소는 리플에 호스팅된 아마존 서비스를 가리킨다.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이런저런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현재 맞는 것 같다라고 확실히 오피셜로 나온 소식은 아닙니다. 네, 그냥 이런 소식이 있었구나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코인에 눌린 리플 XRP 외신 기술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는데요.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리플 XRP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글로벌 코인의 출시 소식에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누구도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결제 SA는 글로벌 코인이 이제 암호화폐 결제 업체와 송금 업체의 역할을 대실할 것으로 보여서 리플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상대 강도 지수 RSI 또한 비슷한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상승 쐐기형 패턴의 강세 특성을 더욱 확인시켜 준다면서 비트코인이 갑작스러운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 XRP는 상승 쐐기형 패턴을 돌파할 가능성으로 보여서 이렇게 오를 것 같다 0.45센트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과연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리플 XRP의 가격 하락에 도움을 줬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여기 보면서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 알트코인 종말을 이끌 것이다 라는 이런 뭐 많이 본 뉴스 1위에 지금 뜨고 있는데, 네, 글쎄요. 네, 이렇게까지 네, 글로벌 코인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참, 네, 의아합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 네, 은행들은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을 두려워해야 한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또 여기 기사에 보게 되면은 네, 비트코인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은행들은 페이스북이 출시를 준비 중인 글로벌 코인을 매우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안토노플로스는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들의 위협이 되지 않을, 이거 뭔 얘기인가요? 네, 기사를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우 두려워해야 할 거라면서 네,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뭔 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걸 기사라고 네, 썼나요? 이 정도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저도 네, 흔히 뭐 트위터 네, 이만큼도 못한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었나요? 네, 위에서 뭐 빨리 써라 라고 꼭 쫓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네, 안 좋은 기사죠. 네, 저스틴 성과 워렌 버핏의 오찬 장소가 실리콘밸리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과 오렌 버핏의 네, 오찬 장소를 실리콘밸리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저스틴 선은 지난 10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 중에서 우리는 이번 오찬을 통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전통 투자자 간의 교량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네, 한편 저스틴 선은 워렌 버핏과의 자선 오찬 경매에 456만 달러를 들여 낙찰을 받았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네, 소식인데요. 저스틴 성과 워렌 버핏 오찬 장소는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둘이 만나면 한 3시간 정도. 네, 근데 정확히는 둘이 만나는 것은 아니죠. 워렌 버핏을 제외한 저스틴 선은 한 7명 정도를 대동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도 네, 포함이 된다. 뭐 우지안도 네, 같이 데려갈 것이다라고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모든 내용들을 과연 오픈을 할까요? 워렌 버핏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리고 현재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분들,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도 없던 분들, 그리고 주식에 넣지도 않고, 네, 아무런, 네, 투자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네, 실시간 검색어 1위, 네, 네이버 1위에, 이제, 워렌 버핏의 오찬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소식만 해도, 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잠깐이라도 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블록체인 기술 대학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블록체인 및 보급형 원장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교육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역량을 쌓기 위한 것으로 건강과 웰빙, 청정 에너지, 규제 기술, 그리고 토착 문제 등 4가지 공익 분야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UBC는 6년 동안 139명의 학생들을 양성하기를 희망하면서 졸업생들은 블록체인 솔루션을 평가하고 블록체인 구현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캐나다 국립 비영리 연구기관 미타크와 15개 산업 파트너는
156개의 인턴십과 박사 후 훈련 프로젝트에 244만 달러, 하나로 약 29억 원을 제공할 것이다. UBC 캠퍼스 학생들은 2014년 비트코인 클럽을 또 설립했다면서 비트코인 관련 아이디어,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벤트, 사업 등이 연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들이 비트코인과 이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렇게 대학교에서도 교육까지 실시할 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러시아 철도청이 현지 국영 철도회사 블록체인 시범 사업 활발하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철도청 IT 부서 담당자가 러시아 국영 철도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해운 업체들과 운송 업체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통해서 운송 관련 데이터 및 상품 품질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에서 지금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를 완전 전면 금지시킬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액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어떤 부분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발을 살짝씩 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 촉진 법안 초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리플 지사가 브라질에 설립이 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도 나왔었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브라질 정부가 모든 현지 공공부문에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 조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해당 법안 PL3443-2019는 총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브라질 국회 및 하원에 상정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구축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 해당 법안이 승인된다면 브라질 정당들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AI 등 혁신 기술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에스토니아 당국과 함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새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고문 미하일 효도로프가 지난 10일에서 11일에 걸쳐서 에스토니아 당국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에스토니아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및 공공 부문의 블록체인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고 현지 생산 시스템 전반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대부분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은 생산 업체 또한 기금속 회계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닝닷컴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은 생산 업체 WPME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블록헤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회계 시스템에 블록헤드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얘기라고 하네요. 네, 유럽 투자회사가 독일 시장을 겨냥해서 블록체인 부동산 펀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가 유럽 투자회사 팩사이드 캐피탈 어드바이저가 독일 소재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자산 투자 플랫폼인 브릭블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 시장을 겨냥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펀드를 출시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 산하, 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퀘어 크립토가 최근 전 구글 고위 관계자 스티브 리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스티브 리는 과거 구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글 맵스 등 위치 서비스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편 트위터 및 스퀘어 CEO 잭 도시는 지난 3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 스퀘어 크립토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는 스퀘어에 다수 엔지니어와 기술 개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며, 모두 전일제 직원으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활용 등 기술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리스 측에서 아침 뉴스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 창업자가 비트코인 향후 12에서 18개월 내 역대급 상승 기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온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가 최근 인터뷰 중 비트코인은 향후 12에서 18개월, 즉 1년에서 1년 반 동안 역대급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미중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의 압박을 받을 것이며 양적 완화를 진행하기도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은 역대급 불마켓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안토니 팜플리아노가 말한 역대급 상승 기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매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아까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가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 촉진 법안 조안 검토 중이다 라고도 나왔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에스토니아 당국가 회담,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유. 네, 미 유명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 암호화폐 시장 겨울 지나갔다. 반면 톰 베이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나왔었죠. 네, 지난달 전 세계 비트코인 ATM 300대 증가 연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확장되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쉬운 건 가격뿐이겠죠. 한번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XRP 474원, 비트코인 계속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암호화폐의 조그만한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